2조 5천억 원대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이팔 사건의 2인자 강태용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강 씨가 장기간 도피 행각을 벌인 점 등을 들어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주 사건 사고 소식을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강태용 예. 조이팔 2인자 구속이 됐습니다만 뭐 당연한 수순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중국으로 도주해가지고 금년 10월 10일에 이제 체포됐죠. 68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구속돼야 마땅합니다. 예. 강 씨가 예상을 깨고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전모가 얼마만큼 밝혀질지가 관심입니다만은 이번 수사에서 좀 풀어야 할 의혹들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조이팔이 살아있냐 죽었느냐, 또 조이팔이 빼돌렸다는 자금 어디에 있느냐, 과연 찾아낼 수 있느냐, 또 조이팔이 수사를 하면서 또 중국으로 도주하면서 이 검찰, 경찰, 또 정치, 관계 이쪽 로비를 했느냐, 누가 로비를 했고 건네간 자금은 얼마였느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얘기한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가족들하고 측근들은 죽었다고 다 일관적으로 얘기는 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조이팔 아들도 그렇고 이 강태용 씨도 송환되면서 조이팔은 죽었다,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이팔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사실상 화장을 했기 때문에 DNA도 할 수도 없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신명 경찰청장이 얘기했듯이 이게 심증은 가지만은 물증이 없다. 과학적으로는 안 죽었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강태용의 횡령액이 200억 원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앞서 말씀하신 그 정관계 로비에 과연 그 돈이 쓰였는지 또 쓰였다면 얼마나 쓰였는지가 관심인데 과연 그런 의혹을 밝힐 수 있을까요? 검찰이? 지금 정관계 로비 검찰과 경찰만 바뀌었거든요. 최고 검찰의 고위층도 김광준 서울고검 전 검사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기가 어렵고요. 또 김태용이가 결국 강태용이가 누구한테 핑계를 대겠습니까? 조이팔에 핑계될 겁니다. 조이팔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밝히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또 피해자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은닉 자금의 행방을 찾는 게 이제 관건인데 이 부분도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까요? 지금 조이팔이 빼돌린 자금이 2조 5천억 원, 뭐 심지어 8조라는 얘기가 있는데 검찰이 파악한 게 1,200억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자들 중에서 자금관리자가 공탁한 것이 700억입니다. 이거 갖고도 서로 피해자들끼리 이건 내가 받아야 한다. 아니다. 이건 당신은 받을 자격이 없다. 이거 갖고 싸우거든요. 이건 또 민사소송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군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공탁금 700억 원, 이거는 그럼 결국은 피해자들한테 나눠지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들끼리 서로 다툼을 벌여야 됩니다. 이 조이팔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한 피해자니까 맞느냐 하는 사람하고 이 공탁을 해가지고 이 공탁금의 소유권이 내가 있다라는 사람들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검찰에서 조이팔의 재산에 대해서 몰수 보존을 해달라. 법을 바꾸서라도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방학 기간이 끝나고 이제 연말연시 또 방학 앞두고 있는데 그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캠핑장 또 휴양림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도 높고요. 늘 나오는 불만이 예약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예약했는데 한참 어렵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데요. 이 인터넷 프로그램 업자가 이거를 교묘하게 자동 예약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클릭이라는 자동 오토 클릭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미리 선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자기가 원클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한 거를 그 예약한 거에 대해 선점한 거에 대해서 웃돈을 주고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캠핑장인 경우에는 한 건당 5,000원씩 더 받고 또 휴양림인 경우에는 한 건당 10,0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중고 사이트 매매 사이트를 통해서 한
많은 이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 원클릭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약을 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위법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프로그램 만든 거는 위법은 아니고요. 예. 이거를 이용해서 휴양림 예약 업무를 갖다가 방해했다. 예. 그래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토클릭이라는 이런 무한 클릭 반복 프로그램, 예.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굳이 무슨 예약뿐만 아니고 콘서트, 예. 뭐 프로야구 티켓 예. 이런 것도 같은 수법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요. 예. 예를 들면 이게 오토 프로그램으로 예약하는 게 고정 IP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예. 한 사람이 계속 이걸 하면은 이거를 관리자한테 통보해가지고 예.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 행위에 대한 그 수사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수사 전례가 있나요? 수사하기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이 같은 경우에도 IP 추적을 해가지고 또는 그 중고거래 사이트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또 처벌 형량이 별로 높질 않아가지고 아. 이 뭐 불구속 내지는 벌금으로 해서 끝나기 때문에 이거를 막으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좀 이 경고 시스템 이런 게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수사가 좀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또 잊을만 하면 터지는 사건이 또 기내 난동 그렇습니다. 사건. 예. 최근에는 그 전직 프로권투 선수가 술에 취해서 예. 또 행패를 부리다가 예. 붙잡혔는데 예. 비행기를 타기 전에도 마셨고 안에서도 마셨고 이런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상한 게 경찰에서 이 사람을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수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는 술 안 먹겠다. 석방했는데 다시 비행기에 들어가가지고 또 술 먹고 때리고 했거든요. 예. 저는 우리나라 이 검색 시스템에서 이런 게 좀 걸러져야 되고 또 예. 경찰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당연히 비행기 탑승하지 못하도록 항공사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 그 승객이 술을 갖고 들어갈 때 예. 그것을 적발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자세히 보면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 술 뭐냐? 그럼 이 선물할 거다. 면세점에서 샀다. 하면 또 어렵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는 이분은 소주병을 갖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음주 감지기나 음주 측정기를 좀 해가지고 예. 술 취한 사람은 술이 깬 다음에 탑승할 수 있도록 예.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탑승객한테 일일이 또 음주 검사를 한다는 것도 아, 물론 일일이 하지 말고요. 예. 좀 얼굴이 벌가스러운 사람이나 예. 좀 말이 좀 횡설수설한 사람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그 비행기 내 여객기 내 소란 사건이 최근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 옛날 바비킴이 기내동 같은 경우도 예. 벌금 400만 원 됐거든요. 저는 이번 전직 프로권투 선수는 구속이 됐습니다. 예. 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